모든 인사권도 당내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또 김무성 대표는 지금 금년도 대권 후보 1위 반열에 올라있는 이상의 권력자가 이상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손진학권 같은 경우도 나는 김무성 대표가 1월달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반대한 분이지만은 당 대표로서 참 책임있다 사과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누구한테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는 게 무슨 당에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지금 뭐 김무성 주변에도 김무성 다음 대권을 위해서 완장찬 사람들이 매일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소. 진영이 이런 권력자라는 얘기 써서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네, 이 권력자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과는 달리 김 대표도 발언을 철회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권력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뭐 철없는 젊은 소장파 의원들 몇 명이 이걸 들고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는 제가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제 후임자 원내대표한테 이걸 갖고 와가지고 그 양반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추방해야 됐다 좋은 뜻으로 이걸 수용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당내 거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했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다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네, 이 김 대표가 말한 4년 전 상황. 진실은 어떤 것일까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5월 2일 YTN 김현아 기자 리포트입니다. 식물국회 유발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몸싸움 방지법이 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192명 가운데 12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본회의 직전까지도 법안 수정이 거듭됐습니다. 소수 정당이 의사 진행을 방해해 다수 정당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돼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입법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결국 민주통합당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참석 의원의 절반이 찬성표로 돌아서면서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18대 국회가 몸싸움 방지법을 통과시키며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19대 국회에서는 몸싸움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그 뒤에 이 김연아 기자 말 그대로 됐습니다. 이 법은 당시 여야 원내대표들 그리고 온건파 의원들이 앞장서 추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이 통과되기 사흘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리포트입니다.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찬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국민의 여망에 맞는 품위 있게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세연 원내부대표는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강제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 이 자유투표로 진행됐습니다. 표결에서 192명 가운데 127명이 찬성해서 가결됐습니다. 찬성한 의원들입니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황우여, 이정현, 조원진, 현기환, 친박계들이 많습니다마는 친이계 중진 이상득 의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한 의원들입니다. 비박계가 많습니다. 김무성, 정몽준, 정의화, 정두원. 그러나 친박계 핵심이라고 하는 윤상현 의원, 이성원 의원도 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권한 의원들 중에도 최경환, 유기준, 친박계 실세 중에 실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확한 구획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박계는 지금 이 권력자 발언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후인 2012년 4월 24일 충북도당을 방문한 뒤에 기자들에게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 선진화법이 꼭 처리됐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1인자였고 차기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지도자가 이 정도 언급을 했으면은 의원들이 의중을 확실히 알기는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선진화법의 강력한 옹호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다음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죠. 2012년 당시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 법, 국회 선진화법에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론은 이렇습니다.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의 최근 인터뷰입니다. 당시 박근혜 위원장이 누구에게도 강제한 적이 없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내가 의원총회 때 반대 토론하고 또 실제로 국회에서도 반대 투표를 한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당론 투표 또는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강력한 현재 권력이었고 미래 권력이었던 박 대통령의 영향을 많든 적든 간에 의원들이 받았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는데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라는 김무성 대표의 말은 당시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참석 의원의 절반이 결국 반대 투표를 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김무성 대표의 두 번째 권력자 발언입니다. 과거에는 소수 권력자가 밀실에서 공천권을 좌지우지했다라는 발언. 평소에 들었다면은 옛날 얘기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틀 연속 권력자라는 말을 꺼내서 언급을 한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지난 총선 때 박 대통령 그리고 선진화법과 결부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일정이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2012년 4월 11일에 19대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여야가 모두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선거죠. 그러나 총선이 끝난 뒤에도 여당 내부에서는 찬반 논쟁이 계속됐고 법이 통과된 것은 총선이 20일 정도 지난 5월 2일 그리고 곧 해산될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습니다. 결국 공천이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선진화법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변화를 줄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어제 발언입니다. 그리고 통과한 시점이 공천을 의식한 건 아니고 5월 초였거든요. 그 당시 저도 있었으면 5월 초. 그러니까 그건 조금 사실과 다르죠. 예. 네, 물론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면서 이것이 연상작용을 일으킨 것이지 김 대표가 직접 의원들이 공천 때문에 선진화법 찬성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그 점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